자, PLC 종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조사별 PLC 종류를 한번 보겠는데, LS 산전에서 현재 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XG5000 시리즈인데, 요거는 이제 XGB와 XGK 시리즈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XGB는 보통 일체형 PLC를 말하는 거고, XGK는 이제 뭐 분리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카드 삽입식, 카드 정술식, 대용량으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XGB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PLC 프로그램을 배우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 FX 시리즈입니다. 미쯔비시 FX 시리즈인데, FX 시리즈가 일체형이고 Q 시리즈나 뭐 A 시리즈 이건 분리형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Q 시리즈가 많이 있고, 따지면은 FX 시리즈하고 XGB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일체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작은 자동 제어 시스템, 그렇다고 해서 뭐 조그마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산 자동화 쪽에 들어가는데, 입출력 디바이스가 적게는 뭐 8회선, 그러니까 입력이 8회선, 출력 8회선 정도, 또 많게는 뭐 입력이 64, 출력이 64까지 나오는 그 정도 그래도 규모의 그 일체형입니다. XGB와 FX 시리즈는. 그리고 XGK 시리즈, Q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 카드를 정설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카드 한 장당 실질적으로 우리 16진법 으로 계산하면 16, 16에 입력 16, 뭐 출력 16 이런 식으로 해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요게 또 이제 CPU 용량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늘어난다기보다 어느 정도 얘네들 용량에 맞춰서 카드를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CPU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리즈 개념을 보시면 되고, 옛날에 저 보면 LS 산지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글로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옛날에 만들다가 지금 단종된 제품이죠. 현재 단종된 제품이고, 얘네들 명령어나 하는 방식이 지금 XC 시리즈가 좀 많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모델도 여러 개 있겠지만 현재 그 Q 시리즈하고 FX 시리즈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저 미쯔비시 PLC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의 70%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초창기에 얘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 또 아시아 지금 7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또한 지금 뭐 아직까지 그 옛날부터 많이 팔렸던 제품이고 설치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게 시장 점유율은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이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이 제품을 또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고, 지금 이제 뭐 여기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뭐 미쯔비시 멜시 시리즈 과점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뭐 지금 현재 미쯔비시가 가격대가 우리나라 XGB 시리즈보다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비싸다 보니까 이제 현재 새롭게 기계 만드는 쪽의 업체라든지 그 고객 같은 경우에 그 XGB 시리즈를 좀 알고 있으면 이 제품을 또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현재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조그마한 데는 특히 일체형 같은 경우 좀 바뀌기 쉽죠, 그죠? 이런 것 같아요. XGB 같은 경우에는 FX 시리즈 빼내고 이제 XG 시리즈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실은 키트 장비가 이제 FX 시리즈입니다. FX 36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FX 시리즈나 XG 시리즈나 뭐 다른 프로그램 뭐 동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기본 로직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 뭐 푸시 버튼에 대한 조건, 내부 메모리 조건, 뭐 출력 디바이스에 대한 그 개념, 조건 이런 거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연결 방식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PLC만 제대로 알아도 타사 제품 어떤 걸 이제 보더라도 명령어에 대한 특수 명령어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로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시킨스도를 PLC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한 기종만 제대로 배워 놓으시면은 다른 PLC 같은 경우에 뭐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자, 요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 같이 PLC 프로그램을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볼 수 있는 이제 일체형 PLC입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델입니다. 요게 그죠? 그 미쯔비시 32M입니다. FX32M입니다. FX3632M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요 PLC 분류로 보면 PLC는 크기와 형태에 의하여 뭐 일체형 타입과 모듈 타입으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일체형이면 소형 PLC를 말하는 거고, 모듈형은 대형 PLC라고 얘기하면서 확산성이 좋고, 그러니까 대형은 확장성이 좋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체형 PLC는 블록 타입입니다. 블록 타입. 그러니까 전체적인 블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적 소형의 자동화 시스템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되는 PLC고, 전원 장치, CPU, 메모리, 뭐 입력 및 출력 이런 모든 기능이 하나의 케이스 전체 하나의 케이스 안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소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취급도 간단하고 가격대가 저가. 이 저가란 개념은 분리형보다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확장 유닛을 장착하 입출력 점수를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입출력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연결된 통신 확장 모듈이 여기에 있어. 그죠? 요 뚜껑을 열고 안에다 그 터미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꽂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출력이나 입력을 추가로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그거 한계가 몇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PLC 간 통신은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하고 위치 결정과 같은 고도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랜 케이블이 여기에 이제 꼽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PCI나 그 전용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PLC와 PLC 간의 네트워킹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수는 접수는 제한적이고 상위 컴퓨터와 뭐 작업 정보의 전송이나 작업 지시의 정보와 교환 등이 제한이 된다고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컴퓨터하고 PLC하고 프로그램 업로딩 다운로딩은 이제 쉽게 연결되고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PLC와 이제 다른 PLC 간의 통신 이렇게 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일체형 같은 경우에. 그 대신에 소형이더라도 이 입출력 디바이스가 실질 얘는 16 입력, 16 출력인데 실질적으로 64 입력, 64 출력 정도 되는 PLC가 있어요. 일체형도.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중소형, 대형은 아니지만 중소형까지는 이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체형으로서. 예. 일체형 PLC는 간단한 설비의 자동화나 단독적인 제어 설비의 자동화 주 목적이라고 되죠.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식당용 엘리베이터 뭐 위로 올리는 거죠. 아니면 또 일체형으로 되는 이제 생산 자동화 장비에 보면은 길게 연결되는 엄청나게 긴 생산 라인 자동화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한 기계,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는 조그만 기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입출력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센서 감지기라든지 열동 감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전대 이런 걸 갖다가 감지해서 이제 입력 디바이스를 주고 출력 디바이스에 보면 램프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유공압 쪽에 들어가면 이제 간단한 출력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 전원을 보통 보면은 이제 220V 출력도 나가지만 보통 이제 24V나 12V 출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출력 디바이스 해가지고 시스템이 동작하게끔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작은데 여기 보면 작은데 분류하고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PLC 자체가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일체형이라도 크기나 작거나 아니면 분리형이라도 PLC 프로그램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연습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걸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PLC 프로그램 입력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깊이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기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에 대한 개념 먼저 잡을 거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을 볼 거예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퀀스도에 대한 요구사항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렇게 짜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대한 조건, 그리고 타이머와 카운트에 대한 조건,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면을 뭐 좀 소용량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뭐 프로그램을 좀 연습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숙달만 되면은 이제 깊이 공부하시는 건 따로 이제 책을 구매해가지고 공부해서 되니까 이제 PLC에 관계된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가지고 요걸 PLC 책을 보시면은 사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모듈형 PLC인데 얘가 이제 Q 시리즈죠. 그 FX 시리즈는 일체형이고 Q 시리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파워 유닛도 있고 베이스 유닛도 있고 뭐 CPU 유닛도 있고 각종 입출력 단자 디바이스 여기다 쫙 꽂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더더욱 또 이제 크게 계속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연결할 수 있는 한계도 이제 CPU 용량에 따라 다르겠죠. 이 CPU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보시면은 PLC의 베이스 유닛에서는 파워 유닛과 뭐 CPU 유닛 뭐 기본 설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CPU 기능이 일체형에 비해 향상되었고 고속 처리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PLC 간의 통신이나 상위 컴퓨터와 다양한 고속의 통신이 지원된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로드 통신 및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컴퓨터하고 또 연결되지만 PLC와 PLC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다 가능합니다. 중간에 그 여러분 통신 쪽에 보시면은 그 허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으로 요즘 인터넷을 통한 허브 있죠. 허브를 통해서 연결된 PLC마다 IP 대역을 주고 고정 IP를 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은 그 PLC와 PLC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자의 할 일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만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여러 개 PLC를 네트워크화 시키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컴퓨터로 보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현재 PLC가 어떻게 동작한다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화는 총합된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돼서 네, 맞습니다. 그죠? 또 그러고 뭐 나머지는 그 크게 이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출력 디바이스 용량만 많을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거. 그러고 파워 릴레이도 있을 거고 또 뭐 일반 접점 릴레이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출력 디바이스, 입력 디바이스에 대한 조건이 다 따라가지고 유닛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요 제품은 그 실험 키트도 없고 또한 이제 실험하려면 또 키트 자체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우리는 일치형으로만 공부하는 걸로 이걸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LS 겁니다. LG 건데 좀 글로파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단종되었습니다. 단종되었는데 AS 산전에서 만든 겁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생긴 거 보면 아까 왜저 미쯔비시 Q 시리즈하고 생긴 거 비슷하죠. 왜냐하면 파워 쪽이나 입출력 디바이스 통신 모듈 쪽이나 입력 카드, 출력 카드 이런 쪽으로 다 이런 식으로 카드 추가로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력에 대한 조건은 여기서 보시면 뭐 리밋 스위치, 광전 스위치, 센서 뭐 여러 개 있죠. 그죠? 저 입력 카드, 또 출력 카드 보면은 전자계피기, 솔리노이드, 모터 이런 걸 갖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카드에 보면 명칭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꼽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슬롯을 어디에 꼽냐 관계없이 이 카드 자체에 따라 가지고 입력과 출력 카드가 꼽히게 되고 이 슬롯은 이 CPU에서 설정하게 나누면 지정해 주면 되고 여기 보시면 입출력 카드 표시 방법은 뭐 제조사별로 기준별로 다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마스터키나 글로파나 뭐 멜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런 쪽을 보시면 되고 외부 접점과 같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PLC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접점, 내부 접점이라 한다. 이럴 때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외부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출적 외부 접점을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외부 접점은, 이 센서와 같이 외부든 없이 외부 접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출력에 대한, 그러니까 입력 카드나 출력 카드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리밋 스위치 하면은, 뭐, 접점, 손으로 눌렀다 뗐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셀렉터 스위치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광전 스위치 빛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아니면은, 뭐, 다이오드로, 이런 거, 발광 다이오드 같이, 뭐, 빛을 받으면은, 발광 다이오드가 동작을 해서, 그 접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릴레이
그 다이오드도 있겠지만 접점 그 안에 프로그래머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력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출력은 한마디로 구동이죠, 구동. 구동이다 보니까 이제 전원부가 들어가야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보통 출력 디바이스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떠한 모터라든지 솔레노이드 밸브, 뭐 전자계 폐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 파워가 들어가는 거, 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터가 달린 거 모든 것 아니면은 램프라든지 뭐 일단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하가 전원이 들어가서 전력을 소모하는 게 부하죠. 그죠? 그 부하 자체를 구동할 수 있는 게 출력 카드 쪽에 다 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 나머지는 이제 통신 방식에는 이 CPU 쪽이나 이쪽은 통신 방식 쪽이니까 이쪽은 사실 그 시스템에 따라가 그 상황에 따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요런 같은 경우 RS232 데이터 커넥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 다 낸으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됩니다. 그저거는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그냥 보이기 쉽게 만들어져 있죠. 자, PLC 구성도에가 PLC는 기기장치를 운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므로 열악한 생산 현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온도, 습도나 기계적 노이즈에 강하고 사용하기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기 아주 쉬운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제 연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용하기 아주 좋은 거. 프로그램은 이제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좀 어렵고 깊이 들어간 프로그램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특수 명령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PLC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PLC 안에는 전원부가 있을 것이고, 전원,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에 대한 전원부 개념에 전원 220V 넣어서 PLC 자체를 구동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전원부가 있고, 입력부 이제 우리가 입력 디바이스가 우리 멜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X0, X1, X2 이렇게 이제 그 입력 디바이스가 나갑니다. 그죠? 그 변수는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변수란 건 뭐냐면은 이제 다르게 입력 디바이스에 X0, X1, X2는 디바이스 자체가 고정되어 있고,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리밋 스위치가 P0에 X0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리밋 스위치가 변수가 될 것이고 X0는 디바이스명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습니다. 출력부에도 마찬가지로 Y0가 출력이에요. 디바이스는. 하지만 변수는 전자계팩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죠. 그러면 Y0를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디바이스명에 Y0가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변수명이 전자계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문을 따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연결 단자가 있고, 또한 이제 프로그램 저장하는 내부 메모리 또는 CPU 이런 게 있습니다. 연산, 제어, 로직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입력하더라도 다 잘 돌아갑니다. 이게 실제 PLC 구성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짧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입력 유니트, 그러니까 PLC 입출력 코드 CPU 유니트 쪽인데, PLC가 제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 입력처 기기의 입력 신호를 받아 CPU에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신호에 변환해주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력 유니트가. 그리고 뭐냐, 입력 디바이스 단자라는 얘기죠. 그죠? 단자 쪽이고, 종류로서는 뭐 직류도 있고 교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압은 유전압, 무전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입력 쪽에는 우리 PLC 자체에서 출력 나오는 24V를 가지고 PLC 자체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력 디바이스 쪽으로 24V를 가지고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선은 이제 공통 콤으로 들어가고, 한 선은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한쪽이 이제 스위치나 뭐 건조 스위치 관성 이런 쪽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온오프 스위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온오프 스위치. 그러니까 이제 한 선은 기구 스위치 쪽으로 가 있고, 한 선은 이제 PLC로 들어가고, 그 PLC에 나온 선이 기구 쪽에 한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스위치를 키면은 스위치를 통해서 그 기구 이제 입력 디바이스로 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이 잡히는 거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도 뭐 이제 220V 릴레이 출력 PLC가 있고, 그 NPM 방식이나 PMP 방식처럼 그 TR 출력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220V 같은 경우에는 뭐 R상이나 T상 한 가닥은 이제 PLC 출력 디바이스 보면 공통 콤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결하고 한 가닥은 T상은 만약 부하에다 연결한다면 부하 뭐 솔레노이드 밸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 두 가닥이 전원이 들어가야 밸브가 동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쪽에 이제 T상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한쪽이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장비가 있으면은 선이 두 가닥 있어요. 자, 얘가 뭐 램프다 또는 셀로레드 밸브다 어쨌든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출력이 나가는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 가닥은 이렇게 스위치 개념이 될 거고 한 가닥은 쭉 연결되고 한 가닥 연결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이게 PLC입니다. 이게 PLC인데 자, 이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PLC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갔지만 여기 실질적으로 한 가닥은 T상이고 한 가닥은 R상이 될 것입니다. 입력 디바이스에서 자, 한 가닥은 뭐 여기 PLC 바로 들어갔고 한 가닥은 바로 통해서 나갈 건데 자, 한 가닥은 T상 하나 R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가 통과돼서 떠났는데 선이 끊겼어요. 그리고 통과돼 가지고 PLC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전원 두 가닥에 들어갔을 때 예, 여기서 통해서 PLC 프로그램에 의해서 PLC 프로그램에서 요게 스위치가 딱 닫히는 거죠. 이렇게 보신다. 이게 실질적으로 PLC 내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PLC 내부입니다. PLC 내부. 그러면은 PLC 프로그램에서 스위치를 딱 닫는단 말이에요. 닫으면은 여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통과돼가 이렇게 점등될 겁니다. 또는 기계가 동작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스위치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 가닥이 있으면은 보시면은 이제 PLC가 있으면은 이렇게 PLC가 있으면은 안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안에 접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한 가닥은 두 가닥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스위치가 딱 닫힘으로써 이렇게 딱 닫힘으로써 연결이 되잖아. 그럼 이 두 가닥이 연결돼가 야 PLC 안에 입력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게 스위치 개념 잘못 그랬네, 그죠? 일단은 입력 디바이스든 출력 디바이스든 한 가닥은 부하나 입력 쪽에 들어가 있고 한 가닥은 PLC를 통해서 나와가 그 부하나 입력 쪽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PLC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하지만은 그 동작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입력이나 출력이 동작돼야만이 이게 실질적으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게 여기까지 설명되죠. 그죠? 전자 개표, 전자 클러치, 부자 이런 것도 부자도 마찬가지로 벨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CPU 유닛은 PLC 제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있는 내부니까 CPU 자체가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내용을 이 안에서 입력되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얘 안에서 그냥 주고받고만 이걸 한번 보시면 죠 프로그램 자체에서 입력 디바이스와 출력 디바이스 자체가 입력부 접점에 의해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됩니다. 안에는 PLC입니다. PLC 프로그램 연산부라고 되어 있죠. 연산부 PLC 프로그램이고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R 있죠. 그죠? TR 포토커플러 TR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자, 여기 보시면은 입력부 회로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PLC 내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외부에 여기 이 외부 전원이 24V다. 우리가 PLC에서 나오는 전원이지만 외부에서 일단 주더라도 일단 PLC 자체 출력은 24V 사용해도 되고 외부 전원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접점 있죠. 여기는 뭐 솔레노이드나 푸시 버튼이나 뭐 리미터나 이런 게 말하는 거고 그 두 가닥을 한 가닥을 PLC에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전원 연결되어 있죠. 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점을 딱 붙는 순간에 표시 LED는 이렇게 전원이 도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용입니다. 표시 LED는 확인용이고 여기서 저항은 당연히 저항이 없으면은 도통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루프 형성이니까 저항은 이제 전력품 해주는 거고. 자, 저항을 통해서 왔습니다. 얘가 접점되는 순간에 이 표시 LED 불 들어오고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가 불이 반짝거립니다. 이게 반짝. 그러고 한 바퀴 돌죠. 그죠? 얘가 붙어 있으면 계속 불이 들어와 있을 거고 접점이 떨어지면 이게
그 발광 다이오드가 끊어지겠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가 접점이 붙는 순간부터 떨어질 때까지 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베이스 단자에서 2m로 연결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원이 도통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도통되니까 이게 이제 입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입력에서 어떠한 다른 뭐 전원이 막 과전압 돌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은 CPU에 크게 지장을 안 줍니다. 여기에서 직접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그 베이스 단자를 누르기 때문에 안에 보호도 해주고 요 빛이 또 있는 이유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력 디바이스에 대한 거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 또는 끊어지는 순간 또는 꺼지는 순간 또는 계속 빛이 들어가고 있는 순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 한 3가지 정도 또는 4가지 정도 빛이 계속 들어가는 조건, 빛이 아예 안 들어가는 조건 또는 빛이 들어가는 순간, 빛이 꺼지는 순간 이렇게 4가지 조건의 입력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나의 입력을 가지고 하나의 전원부를 가지고 4개의 입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4가지 입력을. 출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부에도 보시면 그 똑같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CPU 쪽에서 입력이 나오면은 그 표시 LED가 요 안에 있죠. 자, 내부에 있는 그 출력 디바이스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도통되면은 요 표시 LED가 뜹니다. 표시 LED 뜨고 표시 LED 통해서 발광 다이오드가 우리 TR로 쏘죠. 그죠? 이렇게 딱 쏘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PLC가 NPN이나 PNP TR 방식, TR 출력 방식입니다. TR 출력 방식은 이제 이렇게 빛을 쏘죠. 이렇게 쏘면서 정기적으로 전원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뭐냐면 여기는 외부나 입력에서 어떤 외부 그 충격 전압이 돌았을 때 막아주는 기능도 해줄 뿐더러 이제 절연되기 때문에 내부 PLC, CPU 쪽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베이스 단자가 눌리면서 그 도통되죠. 이렇게 출력. 이런 건 이제 24V 입력에 대한 출력이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요 TR에 의해서 부하가 동작해 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자, 근데 요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달라지죠. 여기가 만약에 릴레이 접점이 있어요. 릴레이 접점. 그 릴레이 접점은 릴레이 접점 보면은 요거 대신에 접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게 입력 출력이 나왔을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출력이 여기서 전에 딱 들어오면은 요 릴레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스위치가 누르게 요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부하가 동작하는 거는 보통 220V 실질적인 부하를 쓰는 계전기나 뭐 부저나 이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TR 방식과 그 릴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릴레이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출력기에서는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PLC는 릴레이 방식은 조금 시끄러워요. PLC가 그 출력이 나갈 때 딱깍딱깍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소리도 들리고 또 동작 속도가 조금 늦어요. TR보다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력 디바이스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출력 PLC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장비에 따라가 달라집니다. 그죠? 현장 장비가 어떠냐, 부하가 무엇이 있느냐, 어떤 부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PLC 모델을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TR 방식으로 많이 써요. TR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잡음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고장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TR 방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PLC 부하 쪽에는 거의 또 그 TR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부하를 연결해야지 PLC 수명이 길어져요. 자, 릴레이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쪽에 전원부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고장이 좀 높겠죠. 릴레이 접점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렇지만 시킨스도에 우리가 말하는 8핀, 14핀, 11핀 릴레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릴레이에 대한 접점보다는 얘가 수명이 많이 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력부 회로도는 나중에 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입출력에 대한 그림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상세하게 공통 콤 단자라든지